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41강 제5편 주택법의 3. 주택의 건설 등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다 완료했으면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 다 완료가 되면 사업주체는 사업주체 그 사업주체가 주택을 완료하거나 또는 그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그 계획 승인권자,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이 주택을 다 완료했으니까 완료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바로 사용검사 신청입니다. 사용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가서 사용검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시군구청장이 직접 가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관계 공무원이 가서 하게 되는데,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게 사용 승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건축법 같은 경우도 사용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준공검사, 그러나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 주체가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는 사용 승인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사용 검사를 받든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사용 검사는 언제 해야 되나? 이제 가서 사용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용 검사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그 사용 검사를 하면 됩니다. 검사를 해서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가 완료됐다고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 검사를 15일날 해서 사용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를 해주면 요 이후 사용 검사 이후 뭐 할 수 있다?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용 수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 수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국가라든가 예외가 있겠죠. 항상 국가라든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런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시군구청장에게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는다? 이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받는 겁니다. 왜? 그 사업계획 승인도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대단히 아파트를 졌다 치면 각 동별로 아파트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렇게 질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각 동별로도 하나씩, 개별 동별 하나씩도 사용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검사를 받게 되면 해당 관련 인허가를 다 받은 걸로 의지해 줍니다. 근데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파산 중간에 사용검사 하기 전에 완료를 못한 상태에서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럴 때는 이 공사를 하기로 한 시공사를 보증하는, 즉 시공보증자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공사를 완료해서. 그리고 만약에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 역시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다 대비가 돼 있어요, 법에. 이럴 때는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자를 선정을 해갖고 자료 공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사용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예외가 있죠.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사용 검사 후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 승인을 사용 검사를 받지 않고도 이제 예외 사용 검사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용 검사를 받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언제냐? 그러나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예외적인 거니까 그것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시 사용 승인. 이때는 임시 사용이니까 어쨌든 사용은 사용이니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때 한해서. 자,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 임시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둘로 나뉘죠. 하나는 주택 건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지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 주택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동별로 공사 완료하면 동별로 받습니다. 이 사용 검사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를 받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제 동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전체, 그리고 예외적으로 동별인데 임시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원칙은 동별, 예외적으로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대지 같은 경우는 대지 조성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획별로 각 공사 구간을 구획을 합니다. 그 구획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대신 임시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주택 또는 이 해당 주택, 해당 대지,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주택 또는 해당 대지가 사업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그리고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한해서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냐면, 자, 이건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원칙은 뭘 봐야 된다? 사용 검사를 받아야죠. 자, 원칙은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뭘 할 수도 있다? 임시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해서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사용 검사 같은 경우는 역시 원칙은 전체를 검사 받아야 돼요. 단지 전체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별로 완성이 되면 단지가 워낙 클 경우에 그럴 때는 동별로도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별로 사용 검사 받을 때는 다른 공사가 여기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여기 사용을 하는데. 자,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임시니까 동별로 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사용 검사가 원칙,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 검사 같은 경우는 전체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별이 가능하다. 임시 사용 승인은 예외적인 거니까 이건 동별로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역시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의 사업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조합은 우리가 따로 좀 총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종류가 보면 지역이 있었고 지역 주택조합. 두 번째는 직장 주택조합.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자,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자, 어느 거든지 기본 원칙은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니까, 원칙은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을 하려면 주택조합, 우리가 조합 만들자 해서 우리는 좋아!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인가권자에게 우리 주택조합 설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택조합을 인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가권자가 누구냐? 바로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신청을 해서 시군구청장이 인가를 해주면 주택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관할 시군구청장이 이제 인가를 해주는데 이 인가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인가 신청 시에. 자, 이제 인가를 신청할 때는 인가 신청
그냥 하면 안 되고 해당 토지에 그 자기가 조합을 건립한 토지에 80% 이상 해당되는 사람들의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원칙적인 거고 예외죠. 지금 인가. 자, 원칙은 주택조합을 하려면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원칙 아닌 이제 예외가 있을 거네요. 예외. 인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자, 이런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그냥 설립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그냥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설립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르겠죠. 이 설립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만 보면 아,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어떤 경우나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설립 신고부터 한번 보면 어떤 경우는 설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 주택조합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조합이라는 것은 주택조합을 만든 주택을 건설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공급받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공급 다 가능할 수도 있고 조합이. 그러면 설립 신고만 하는 경우는 뭐냐면 주택조합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건설은 안 해. 땅은 없어. 그냥 공급만 받겠다는 거야. 공급. 누가 만들어 놓으면 우린 공급 받겠소. 예. 결국 공급을 받겠다는 겁니다. 공급. 주택. 그런데 이때 공급 받겠다는 주택이 뭐냐면 국민주택이에요.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 요건이 있었죠? 국민주택 기공으로 만들어진 주택이고 그리고 1호 또는 1세대당 몇 제곱미터 미만 85제곱미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이하의 토지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받겠다는 직장인 경우에 한해서 직장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직장은 직장이 같다 뿐이지 사는 곳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설립 신고만으로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자, 그럼 조건을 보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은 해당 시 관할 시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리모델링은 그 설립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직장은 건설에서 건설 공급 다 하는 직장이고, 여기 있는 직장은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겠다는 직장이고,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주택조합이 이 주택조합입니다. 이 밑에 설립 신고하는 주택조합은 공급만 받으니까 의미가 없고, 이 위에 인가 신청하는 이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이 등록사업자에는 비등록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사업주체가 돼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 등록사업자가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까지 한다면, 시공자 역할까지 한다면 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사업자 곧 시공자이므로 등록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조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또는 지연시켜서 피해를 입혔다면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보 책임이죠. 민법의 담보 책임은 똑같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고. 자, 이렇게 되고, 그 조합원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을 신설하는 경우에, 지역이든 직장이든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의 수가, 자, 항상 주택을 공급할 단지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원의 수,
자, 좀 지우겠습니다. 조합원의 수 같은 경우에 조합원의 수가 100%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건축을 해서 각 세대별로 이제 나눠줄 때 그 분양을 할 집들이 있으면 그 분양할 신설 주택 건설 신설 예정 세대 수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택을 앞으로 신설을 주택을 건설이라고 해도 되고 주택을 신설을 했어요. 건설 새로 이제 건설한 거니까 신설 주택을 건설했을 때 건설해갖고 건설한 예정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정한 수. 앞으로 몇 세대 건설할 것이다라는 예정 수가 있으면 이 조합원의 수는 기본적으로 주택 건설 예정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2분의 1. 2분의 1 미만이면 그거는 장사하겠다는 거고 2분의 1이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또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반드시 이 조합원이 이 주택 건설 예정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조합원의 수가 조합원이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돼요. 20명. 만약에 조합원의 수가 20명이라면 주택 건설 예정수는 40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니까. 만약에 조합원의 수가 100명이라면 주택 건설 예정수는 최대 200세대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만약에 주택 건설 예정수가 100이면 이 중에 반이 최소한 조합하니까 50명은 넘어가야 된다. 이 50명은 이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40명이라면 20명은 채웠을지 모르지만 2분의 1이 안 되니까 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합원의 수라는 것은. 자, 그리고 그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서 조합원을 짜는 게 아니라 조합원의 그 자격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나? 자격. 이 조합원의 자격이 요즘은 강하게 적용이 좀 됩니다. 먼저 지역주택. 자,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동해 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 특광시군이라고 하는데, 이때 군에는 이 광역시나 특별시 안에 있는 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요 군은 이제 도에 있는 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주택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그리고 입주 가능일. 자, 입주 가능이라는 게 주택을 만들어서 사용검사 받은 날인 거예요. 사용검사 받은 후에 입주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입주 가능일. 요때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둘 중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택이 없거나 설사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이 하나인데 그것이 60제곱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하나인 경우에요.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조합 설립 시인가 인천일 현재 신청일 그날 현재까지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하나 더 가미돼. 뭐가 가미되냐면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일 요 사이에 주택이 없거나 주택은 하나 60제곱미터 이하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합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 신청인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이 없거나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즉 투기 가열지구에서는 더 강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1년 전이니까 투기 가열지구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지구에서 설립 인가 신청일 전에 6개월 전이겠어요? 1년 전이겠어요? 헷갈리죠? 근데 규정은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특광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서 살아오면 되는 겁니다. 6개월 이상. 자, 6개월 이상. 요거를 특히 가열해서 뭐 1년 이상 살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냥 따로 있는 규정인데, 자, 둘 규정은 따로 있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그러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직장주택. 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요건은 요 두 개 요건, 방금 말한 두 요건을 다 갖춰야 되고, 요번에도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아까도 두 개 만족시켰듯이, 첫 번째 두 개,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이 없거나 주택 하나인데 60제곱미터 이하, 투기 과열 지구라면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이 없거나 주택 하나인데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해당 특권 지구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직장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조합 설립 신가 신청일 현재 그날 해당 그 특광시군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입니다. 시, 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직장이어야 돼. 동일한 국가기관 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한 그 법인. 이 조합원이 다 같은 직장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직장. 그때만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는 좀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이미 해당 공동주택이 있으면 공동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한 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바뀐다 안 바뀐다?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따로 엄하게 적용을 안 해도 돼요. 엄하게 적용을 안 해도 돼.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이 공동주택 자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그 만들어진 공동주택이면 돼. 먼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들 각각 갖고 있는 세대주 소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복리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이니까.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만약 복리시설도 같이 리모델링 한다면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건설한 공동주택이라면 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당의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복리시설 소유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조합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주택 이 전체적인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에 그 원칙은 교체나 신규 가입을 불허합니다. 교체도 안 되고 신규 가입도 안 돼요. 원칙은. 근데 부득이하게 주택조합원이 질병이 걸렸다든가 요양차 아니면 근무 직장상 직장 문제로 아니면 결혼 또는 유학 등 부득이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조합원들 교체는 어떻게 하는가? 조합원의 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은
원칙은, 자, 이 조합은 신규 가입, 조합 설립 이후에 신규 가입이나 또는 그 교체 이런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불가능해요.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 그럼 예가 있겠죠. 자, 설립인가 이후에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불가능해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충원하는 경우하고 충원하는 경우인데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불가능하죠. 예외. 이건 원칙. 자, 이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능해. 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는 나뉩니다.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조합원 수가 이 조합원의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자, 주택을 건설해 갖고 앞으로 예정되는 그 세대수가 나오는데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여야 돼. 일단 초과를 하면 안 되겠죠. 주택은 100채 공급하는데 조합원이 101명, 102명 그러면 한두 명 못 받자니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충원이 가능해요. 승인을 받았을 때 충원 가능하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충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유, 결혼, 조합원이 결석하게 되는 거예요. 빠진다는 얘기예요. 결혼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충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경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사망. 조합원이 사망을 했어요. 그거 충원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망.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안 돼요. 일단 전제 조건은 전매 금지 시에는 해당이 없지만 전매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또는 증여 아니면 판결에 의해서 전매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럽니다. 자,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되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조합원이 탈퇴했는데 이 탈퇴하는 바람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축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 2분의 1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이 무자격 조합원이야. 그래서 잘린 거야. 무자격자. 조합원이 무자격자로서 자격이 상실되면 요 경우에는 충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어떤 변경이 와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하가 된 경우, 그때도 충원 가능한다. 요 5가지 경우에만 결혼이 발생했을 때 충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요 특히 두 번째, 전매가 금지되면 입주자 선정지는 양도 증여 이렇게 했을 때 판결은 물론 예외지만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는 양도나 증여도 안 됩니다. 물론 사망에 의해서 양도하는 건 돼요.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서 양도하는 건 되지만 그 외에 그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거는 충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1강 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사업주체가 주택을 다 건설한다든가 그리고 대지주송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는 그 인가권자로부터 시군구청장이나 국장으로부터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되고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주택조합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조합의 종류하고
원칙은 설립을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설립 신고만 하는 직장주택조합 중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주택조합만 설립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수라든가 조합원의 자격, 그리고 조합원의 신규 또는 교체 가입이 안 된다는 거. 그거 신규 교체 안 되는 거는 리모델링은 해당 없고요. 직장이나 지역 주택조합, 건설에서 분양받는 그런 주택조합만 해결이 되는 걸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